이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에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조수진 의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꽃노래도 한두 번이죠. 같은 노래를 이렇게 약간의 변주를 가해서 계속하는 건 이원석 후보자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 좀 말씀하시면 정제되게 점잖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발언에 주워 담으면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최강욱 의원님, 고장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국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검수완박 법안이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10일 시행됩니다. 시행일이 코앞이고 헌재의 위헌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게 돼서 마음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한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여기 계신 한 의원님은 3건의 중대사건의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만으로 이해충돌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더욱이 인사청문회는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청문위에서 배제하라는 제척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 판례를 준비해왔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가 스스로 국민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고 마찬가지로 1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른바 채널A와 관련한 권한유착 사건 관련해서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하는가 하면 조국 씨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혐의 재판을 하던 중에는 기자회견에 가야 한다면서 재판을 끝내달라고 주장해 법원을 무시했습니다. 최근에는 폐문부제를 악용해 대법원 심리를 2달 넘게 고의로 미루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즉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이 의원의 청문위원 제척 안건을 추가 상정에 의결한 이후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여러 번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르면 1항의 제척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양당 간사님들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관련 근거 규정까지 있습니다. 간사 간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동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니다. 조수진 의원님의 발언에 보충을 하겠습니다. 국회의 권위는 국회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비치된 서면 질의 답변서 914쪽을 보면 정황 의원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서면 질의 26항은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황 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특정 사건에 대해 천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압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서면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가 법원에 대해서도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국회에는 서면 질의나 자료 제출 요구 등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행정부나 사법부에 얼마든지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력은 때로는 이를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 자체로서 힘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면 질의는 그것을 넘어서서 명시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결산심사 이후에 최강욱 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는 영상이 TV나 SNS를 도배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이 법사위에 있는 한 이런 모습은 계속될 것입니다. 해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제척을 결의할 것이 아니라 최강욱 의원께서 이해충돌 문제가 없는 다른 상임위에 가시면 됩니다. 예, 지금 최강욱 의원님에 대한 이해충돌 관련돼서 여당 의원님들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들이 좀 돌아봐야 될 사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사위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님들이 다수 참여를 하셨고, 그런 와중에서 뭐 법원이나 검찰에 대한 질의라든지 또는 뭐 자료 제공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늘 이루어져 왔던 바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뭐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래서 수사나 재판의 결과가 달라졌다거나 하는 평을 또 받지 않아 왔던 것도 우리 법사위의 모습이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인해서 재판을 지금 1년 넘게 받고 있지만, 제가 뭐 패스트트랙 관련된 사건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아본 적도 없고, 또 그런 말씀을 지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하신 바도 없습니다. 또 이해충돌에 대해서 거론하셨던 조수진 의원님도 선거법 관련돼서 수사받고 재판받으시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조수진 의원님에 대해서 그런 비판도 안 해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사례들을 비춰보면 개별 의원들이 자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적절히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을 좀 지키고 국민의 상식에 맞게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법사위를 잘 운영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최강욱 의원님에 대한 사례를 거론하시는데, 최강욱 의원님이 본인 사건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려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시상반 시간 더. 제 이름이 나와서 굉장히 좀 서운하고요. 여러 가지 사안마다는 다르겠지만 전 내로남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대 여당의 힘을 믿고 밀어붙였고, 또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한 것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 끝날 무렵에 됐기 때문에 어디 회피할 수도 없었고 그 이후로 바로 끝났어요. 박주민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여기 지금 중대사건 피고인이 된 이후에 법사위에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것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료를 미리 받아놨는데요. 옵티머스와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민들의 눈물을 뺀 사안이죠. 여기에서 대사 진행 바랍니다. 같은 레파토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꽃노래도 한두 번이죠. 같은 노래를 이렇게 약간의 변주를 가해서 계속하는 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 인사청문회법에 조수진 의원께서 17조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검찰총장 후보자와 최강욱 의원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를 해서 검찰 손을 떠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최강욱 의원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후보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게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수진 의원께서 자신의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가벼운 사안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으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미 전반기 법사위원 때 뭐
장제원, 이은재, 아니고 이은재 의원은 그 전이겠군요. 윤한홍 의원, 뭐 등등 많이 있었습니다. 왜 최강욱 의원만 이렇게 유독 그야말로 조리돌림을 당하는지. 예, 서울 성북을 출신 민주당 기동민입니다. 이원석 후보자 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당 의원님들의 어떤 그 뭐 흠집 혹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공방하고 이 공세를 펼치고 이런 건 봤는데, 여당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제가 지금 법사위 온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3번째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 이원석 후보자 청문회가 아니라 최강욱 의원 청문회로 바꾸는 게 맞겠다. 그게 의원님들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취지에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이번 근본 인사청문회에 별 관심이 없다, 계속적으로 정쟁하겠다, 이런 다른 말씀 아니신가 싶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요. 고장난 레코드가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뭐 설마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들 하시는군요. 어떻게 한 분이 빠졌다 했더니 결국 마지막까지 다 하시고, 그 똑같은 얘기, 논리적으로 빈약한 얘기, 과거를 무시하는 얘기, 본인들을 돌아보지 않는 얘기, 작은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뭔가가 있는 것처럼 심지어 침소봉대까지 합니다. 본인 사건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하고 발언을 했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의원이시고 법전 출신 맞습니까? 제가 서면 질문 요구한 거, 요거 지금 딱 2줄에 3줄짜리 답변이 있는 건데, 검찰과 언론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및 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게 사건에 대한 압력이고 이게 이해관계 충돌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는 권원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TV조선의 왜곡된 의도가 뻔한 보도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독자적인 정치적 견해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반성하시는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까? 과거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사위원장을 끝까지 고소하시고 지금 그 당의 대표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실을 배제하고 2년 전부터 뻔히 있었던 일, 더군다나 저보다도 더 열심히 제 재판에 관한 사실관계를 주워 섬기면서 최강욱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최강욱 의원님,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 좀 말씀하시면 정제되게 점잖게 좀 해주십시오. 의원들 발언에 대해서 주워 담으면서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발언 최강욱 의원님,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말씀 좀 정제되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계속 반복하셨던 그런 모욕적인 발언과 품위 없는 발언을 제가 언제까지 감내하고 감당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신 사실이 도대체 어떤 사실관계에 기반한 사건인지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건이 3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 맞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통령이 되신 분께서 직접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건 치졸한 정치 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좀 자중하시기 바라고, 고장난 레코드가 또 아무런 근거 없이, 레코드판도 없이 해적판 불량 레코드에서 돌아가는 레코드는 그만 좀 주질이 시작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최강욱 의원의 이 법사위 위원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법에는 17조 1항에 제척 조항이 있고, 2항에는 의결로서,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참여를 배제시키는 조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간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문제 제기와 민주당 위원님들의 이 옹호 발언을 들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반문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이 자랑스러운 건 아니겠죠. 이 상황이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기동민 간사님과 정전필 간사님 이 인사청문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후보자님도 네.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시간 안에 답변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고